반갑습니다. 리플 한번 살펴볼 건데, 이번 리플 하락이 좀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 다음에 의도적인 하락을 유도하는 거다라는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보통 가격이 급하게 내려갈 때는 어떻습니까? 매집의 명분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히려 고래들이 이거를 담아갈 수 있는 의도적인 마켓 메이킹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계속해서 리플 같은 경우는 확장성에 대한 장점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브릿지 코인을 두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 리플랩스에서 이거를 공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사용량이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면 리플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어떤 우려감 때문에 소송이 종결되고 사업이 좀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공개를 꺼리는 분위기다. 그래서 이런 관련 코인들 지금 보셔야만이 수익이 크게 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후반을 참고해주시고, 여기 보이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자료 드리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리플의 추세 자체는 우상향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어떤 부분이 그러냐, 저점 상승은 속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반해서 추가 고점 상승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상승 쇠기형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가 RSI 같은 경우는 고점이 낮아지는 박스권 형태를 취하면서 하락 추세로 변동됐습니다. 다이버전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추세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떨어질 때 매집을 안 하냐 이거죠. 고점에서 쭉 떨어졌던 21년의 4월 고점이 2,600원이었는데 600원 이하로 떨어지는 엄청난 급락이 있었음에도 그 이후에 다시 한번 3배가량을 반등시키는 저점 매집은 분명히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거를 지금 뒷받침해 주는 것이, 리플이 1.76달러까지 급락했는데 시장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연스러운 하락이 아니라는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을 보면 시장 전문가들의 발언에 매수 유동성의 인위적인 제거와 알고리즘 기반 거래가 급락을 유도했을 수 있다 분석했다. 여기서 매수 유동성이라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매수 유동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이런 호가창에 거래량이 계속해서 실리고, 자, 머니 무브, 마켓 메이크, 돈이 계속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가는 이런 유동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동성이 인위적으로 제거되었다, 거래량이 활발해야만이 단타성 투자자도 그렇고 다양한 투자자들이 유입되는 동력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제거한 주체가 누구냐 이겁니다. 이번 급락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고래들은 리플을 집중 매수했다는 기사도 있고, 리플의 40% 급락에도 고래들은 움직이지 않았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인용하며 나온 기사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40% 급락했는데 온체인 데이터 분석 결과 활성 계정수, 소각 수수료 등 유지가 잘 되고 있고, 고래 투자자들이 변동성에 동요하지 않는다. 이 의미는 이 시장 조작, 의도적인 유동성 제거, 자연스럽지 않은 하락을 만든 게 고래 주체들이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11월 17일쯤 시작된 파동의 저점과 최근 최고점의 피보나치 비율을 따질 때 0.618 황금 비율 라인에 보시다시피 아랫꼬리를 달리면서 강하게 지지받았던 구간이 한화 3,000원 구간에 현재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 자리는 지지받아주고 다시 한번 탄력을 보일 확률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고, 이 리플이 조금 과하게 하락하는 거는 김치 프리미엄이 현재 7% 이상 껴있는데 업비트의 거래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이 리플 시장에서 업비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10.48% 정도 돼서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와 거의 동일한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아주 크진 않아도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하락한 원인은 리플 블록체인의 64분간 중단됐다, 이 부분이 명분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중앙화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는 솔라나도 있었고 아발란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그런 사고가 종종 있다는 거, 다만 고객 자금은 안전하게 보호됐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걸 통해서도 지금 말이 나오는 게 활성 주소가 50% 감소했다, 투자자의 신뢰를 크게 높이지 못한 상황으로 거래가 감소했다는 것이고, 아마도 김치 프리미엄이 좀 강한 업비트에서 매도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면서 이 리플의 급락을 주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고요. 자, 그럼 직접 확인해 봐야죠. 리플의 고래들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 과거 이 당시 리플이 굉장히 급등했을 때 2017년에서 2018년 부의장입니다. 이 당시에 고래들의 매집 활성수를 보면 100만 개에서 1000만 개 이상 거대 물량이죠. 이 거대 물량 검정색
부분에 해당하는 물량이 급등하면 할수록 오히려 물량을 집어던지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이후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2021년 디파이 붐이 왔을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100만 개 이상의 대량 물량을 가지고 있는 활성 어드레스 수가 최근에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10만 단위 이상의 빨간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일 수 있고, 이때와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이때 당시에는 물량을 떠넘겼어요. 집어 던졌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격적으로 상승을 하든 말든 계속해서 매집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요 세력들은 뭐다? 리플을 모아가고 있다. 이 부분을 꼭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요. SEC가 주도해서 리플의 소송을 진행한 암호화폐 집행 변호사 조르지 텐헤이로가 부소 이동 조치가 되면서 집행 변호사를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SEC 쪽에 찾아보니까 미 현지에 2월 6일날 비공개 미팅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에 소송과 관련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법적 소송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리플이 급등할 수도 있는 주요 이벤트를 맞이하고 있다 볼 수 있겠네요. 2월 6일자에 보면 크라켄 거래소에서 익명 지갑으로 1억 4천만에 해당하는 리플이 이체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3.5억 달러 규모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은 4,200억 원이 넘는 규모가 익명의 주소로 이체되었다. 익명의 개인 지갑으로 돈을 집어넣게 되면은 해킹 위험이 없이 자유롭게 본인이 보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소에서 돈을 뺀다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가지고 있기 위해서 개인 주소로 이체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고래들은 리플을 모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보유 쪽에다가 무게를 싣고 있다는 거고, 이를 미루어 보아 시장 조작 가능성, 의도적인 하락은 바로 고래들이 만들어냈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리플이 성장함에 있어서 블록체인 트릴레마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 트릴레마의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죠. 여기서 핵심 요소 세 가지는 확장성과 탈중앙화, 보안성인데, 최근에 이제 보안과 확장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하고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압도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탈중앙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리플 레저의 생태계를 다양하게 운영하면서 개발자들의 D앱 개발을 권장하는 추세로 가고 있죠. 그리고 향후에 추가 확장성 개선이 필요한데 왜 그렇느냐? 사용량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접근을 보편적으로 하더라도 모두가 자원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이 필요한데, 이더리움이 사용량 급증하면서 확장성 개선을 위해서 바로 레이어 2로 활용한 코인 생태계를 많이 만들어냈죠. 현재 이런 에코시스템에서 생태계를 추가적으로 확장하면서 탈중앙화 문제도 해결을 하고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코인들을 생태계 내에 끌어들여서 협력하고 있고요. 이런 확장성을 추가 개선하기 위해서 리플의 메인넷과 그 다음에 EVM 사이드체인, 가상 기반의 이더리움 생태계 사이드체인을 결합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리플 메인넷에 EVM 사이드체인이 연결됐어요. 그러면 기존의 이더리움 기반으로 사용하던 개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개발자들이 이더리움의 언어를 통해서 리플 메인넷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리플 아시다시피 속도 엄청 빠르고 수수료는 거의 공짜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이 좋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데 안 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핵심은 이 브릿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리플 메인넷과 사이드체인을 연결해주는 이 브릿지, 이게 반드시 있어야만 리플의 확장성이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코인이 지금 현재 평가 가치가 너무 낮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부러 리플 랩스에서 공개를 안 하고 좀 숨기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자, EVM 체인을 연결함으로써 이더리움의 생태계에 이만큼 많은 코인들이 리플 생태계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리플과 이더리움, EVM의 브릿지 코인을 담당하는 해당 블록체인의 생태계만 해도 엄청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수많은 코인들이 다 리플과 연결이 됨으로써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상화폐의 기축통화, 표준통화로 자리 잡고자 하는 리플의 야망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코인은 이 리플 레저가 EVM 사이드체인에 연결하는 데 있어서 크로스체인 역할을 하는 코인이고요. 중요한 거는 독점으로 얘가 다 해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리플의 사용량이 폭증하게 되면 이 크로스체인과 관련된 코인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놀라운 것은 뭐냐? TVL 예치금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예치 수준이 늘어나고 있는데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한참 찍었고 오히려 변곡 구간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거든요. 계속해서 작년 6월, 7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TVL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오히려 가격은 역행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 주요 코인의 ETF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오게 된다면 이로 인한 급등이 예상되는 코인이겠죠. 아시다시피 알트코인들은 급등하게 되면은 200배도 폭등하는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인은 도이치뱅크랑 RWA 사업까지 진출을 했는데 특히나 싱가포르 국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협업을 합니다. 이 도이치뱅크가 세계에서 가장 큰 파생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거대 은행인 건 알고 계실 겁니다. RWA 토큰화를 위해서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프라이빗 체인과 퍼블릭 체인을 또 크로스해주는 코인이 바로 이 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플뿐만 아니라 도이치뱅크까지 들어가 있다는 소리고, 간접적으로는 리플과 도이치뱅크도 결국에는 해당 코인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각국의 자금이 리플로 몰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왜 이거를 관심을 안 가지시는지 모르겠는데 리플 희소 가치 증가에 반드시 필수입니다. 지금 떨어지는 이 순간에도 고래들의 활성 지갑수는 늘어나고 있고 확장성이 계속해서 개선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희소 가치 증가에 필수적인 크로스체인 코인인 리플 레저 관련 핵심 코인 받아보실 분들은 010-9675-1627로 숫자 1번과 알트매매라고 문자 전송해주시면 아무에게나 드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만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릴 거니까 편하신 시간 언제든지 문자 전송해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블랙록의 RWA 사업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온도 파이낸스와 또 협업을 하는 관련 핵심 코인도 동일하게 문자 전송해주시면 무료 제공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리플의 위상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 말씀드리면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